월세를 살고 있다면 매달 집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어느 날 집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세 못 내! 20년 전 집주인의 집세 납부 독촉과 건물 철거의 행위예술로 맹렬히 맞선 이들이 있었는데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사랑과 꿈을 쫓던 예술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작품, 뮤지컬 렌트입니다. 1990년 뉴욕 맨하튼의 이스트빌리지, 개성 넘치는 렌트의 등장인물들도 이 동네에 살고 있어요. 가난한 예술가인 이들은 공장을 개조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옛 친구이자 집주인인 베니가 그동안 받지 않던 집세를 내라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집세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자 베니는 또 다른 친구 모린의 재개발 반대 시위 공연을 막아주면 집세를 줄여주겠다고 제안해요. 렌트는 에이즈와 마약, 동성애 같은 금기시된 소재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어서 관객들에게는 파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들처럼 세상의 규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헤미안이라고 해요. 하고 싶은 대로 거칠 것 없이 사는 이들에게도 죽음의 공포나 생계에 대한 고민 등 삶을 둘러싼 고통은 똑같이 존재하죠. 하지만 어떤 괴로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자유와 사랑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보헤미안이에요. 이런 정신은 렌트 1막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넘버 라비 보엠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라비 보엠, 이름이 어딘가 익숙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페라 라 보엠과 비슷하지 않나요? 렌트는 오페라 라 보엠을 원작으로 해요.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의 작품으로 라비 부인 투란도트와 함께 그의 3대 오페라로 손꼽히는데요. 보헤미안의 솔직한 삶을 담은 렌트에서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라보엠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라보엠의 젊은 예술가들이 결핵으로 겪는 아픔이 렌트에서는 에이즈로 고통받는 모습으로 표현되었고요. 극중 로저가 기타로 연주하는 곡은 라보엠에 등장하는 뮤제타의 왈츠라는 곡이에요. 두 작품을 통해 비록 좌절하더라도 사랑을 추구하면서 매일의 삶에 충실한 보헤미안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푸치니의 라보엠이 원작이라고 하지만 렌트의 창작자는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작품에 녹여내서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켰는데요. 바로 조나단 라슨이에요. 그는 가난한 예술가로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에이즈에 걸린 친구들을 떠나보냈던 이야기를 이 작품에 그대로 녹였어요. 생계를 위해 웨이터를 하기도 하고 브로드웨이에 자신의 작품을 올리겠다면서 8년이나 시나리오 작업에 매진하기도 했죠. 그러다 드디어 그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렌트가 브로드웨이 외곽의 소극장인 오프 브로드웨이에 오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슨은 공연 개막 바로 전날 대동맥 질환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비보를 전해 듣고 시리에 빠진 배우들은 늦은 밤 렌트의 넘버들을 부르며 그를 추모했는데요. 이 작품을 선보이고 싶어하던 라슨의 열망과 배우들의 의지를 존중해서 예정대로 공연을 개막했어요. 그리고 브로드웨이를 완전 휩쓸어 버리죠. 525,600 minutes. How do you measure a year? How about 렌트의 잘 알려진 넘버 시즌스 오브 러브는 원래 장례식장 장면에 넣었던 곡인데요. 라슨이 세상을 떠난 후 이 노래로 매 공연의 막을 열면서 그를 기리게 되었어요. 렌트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락 음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젊은 층의 취향을 저격했다는 점이에요. 195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로큰롤과 락 음악이 대세를 이끌었어요. 뮤지컬 음악도 이런 트렌드를 따르기 위해 변화하고 있었죠. 하지만 당대 청년들이 좋아하던 음악적 정서를 그다지 잘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에 비해 렌트는 화려한 락과 R&B, 가스펠로 넘버를 구성해서 1990년대 젊은 층의 취향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게다가 이 작품은 대사 없이 노래들로만 이루어진 송스루 뮤지컬이라서요. 이런 구성이 인물들의 감정을 보다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과 음악이 잘 어우러지다 보니 렌트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더욱 극대화돼요. 바로 No day but today.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이 불확실하니까 나 자신에게 매 순간 충실하고 솔직해지자는 메시지예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죠. 90년대 락 뮤지컬 최고의 히트작으로 손꼽힌 렌트. 뮤지컬계 아카데미상이라고 할 수 있는 토니상에서 작품상, 작곡상, 각본상을 수상했는데요.
특히 언론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퓰리처상에서도 수상한 경력이 있어요. 퓰리처상에서는 예술 분야에 수여하는 7개 부문, 그중에서도 공연 부문은 보통 연극이 상을 타곤 했는데요. 1996년 렌트는 이 상을 받은 뮤지컬 작품으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요. 브로드웨이 개막 이후에 관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상연되기도 했고요. 브로드웨이 뮤지컬 사상 7번째 최장기간 상연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둘째, 렌트를 살아가는 팬들을 향한 애칭이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렌트 해즈인데요. 요즘으로 따지면 일종의 팬덤인 셈이죠. 렌트 해즈들은 N차 관람은 물론이고 매 공연마다 밤을 새면서 열성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지칭해요. 렌트를 살아가는 이런 팬들이 늘어나면서 당시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소비층이 젊은 층으로 옮겨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 건지 감이 좀 오시나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었던 소재들을 과감하게 올린 렌트. 청춘들의 불안하고 막막한 삶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렌트 해즈들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렌트가 만들어낸 최초의 문화. 바로 로터리 티켓이에요. 로터리 티켓은 추첨을 통해서 파격적인 할인가로 티켓을 제공하는 것을 뜻해요. 제작자 조나단 라스는 자신처럼 예술을 사랑하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연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오케스트라 피트 바로 맨 앞 두 줄에 렌트석을 마련했고요. $20 정도의 금액으로 이 좌석을 판매했어요. 보통 가장 등급이 낮은 좌석도 7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로터리 티켓만 있다면 약 2만 원 정도의 무대와 가장 가까운 좌석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낼만 하죠? 이 로터리 티켓은 지금까지도 렌트의 막이 열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젊은 예술가들의 사랑과 자유, 삶을 대하는 솔직한 태도를 그려낸 렌트. 이 작품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1년 365일, 52만 5,600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20년도 훌쩍 넘은 작품이지만 치열한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응원을 건네는 작품. 힘들고 지친 하루의 끝, 사랑이 듬뿍 담긴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추천하고 싶은 뮤지컬 렌트였습니다.